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늦은 지금 9시, 저녁 9시 반 정도 됐는데, 오늘 늦게 파자마 입고 지금 거실에 앉아서 촬영을 하는데, 촬영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가장 최근에 인터뷰 관련 영상 2개를 올렸었는데, 그 두 영상의 마지막 편인 좀 결과를 공유하는 영상을 찍어보고자 저녁 늦게 카메라 앞에 앉게 되었고요. 앞에 두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가장 최근에 3개월 전인 작년 11월에 인터뷰를 두 가지가 아니고 회사 두 군데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이직을 원해서 막 준비를 하고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회사를 지금 다니면서 그 두 군데 회사에서 연락을 받아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었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그 두 군데 회사 중 한 군데에서 오퍼를 받게 되어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오퍼를 가지고 되게 고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에 인터뷰를 한 거라서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오퍼를 받은 날에 오퍼를 해주신 회사에서 얘기를 했었던 게, 오퍼를 해준 날짜로부터 한 일주일에서 최대 일주일 반 정도까지 시간이 있으니 생각을 해보고 일주일 뒤에 결정을 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오퍼를 가지고 저희 지금 다니는 회사에 그 뉴스를 전달을 했었어요. 그 당시 상황으로 좀 돌아가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바로 위 매니저한테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 그 매니저 위에 있는 디렉터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워낙 저도 그분이랑 2주에 한 번씩 1대1 미팅도 하고 이래서 저랑 그분이랑 그러니까 자주 얘기를 하던 사이이기도 하고, 그분이 그런 HR 관련 일도 매니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직접 바로 위인 매니저 분보다 디렉터 분한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제 바로 위 매니저 분은 이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시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서, 연락을 제가 오퍼를 받았던 당시에 약간 매니저보다는 디렉터한테 먼저 얘기를 하자라는 생각에 디렉터 분에게 메시지를 하게 되었고, 그날이 아마 화요일인가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에 제 디렉터한테 너 혹시 오늘 잠깐 시간 되니? 내가 너한테 상의하고 싶은 게 있어 라고 메시지를 보냈었고, 디렉터 분이 나 한 2시간쯤 뒤에 30분 시간이 나는데 그때 괜찮아? 해가지고 이제 30분짜리 전화를 잡게 됐고, 그 디렉터 분이랑 영상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영상 통화를 했을 때 제가 디렉터 분께 일단 먼저 이제 뉴스를 얘기를 했었죠. 제가 다른 회사에서 오퍼를 받게 됐다. 그래서 나는 지금 좀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디렉터 분에게 내가 회사를 정말 다니면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무나 재밌게 일했고 너무나 이제 감사하게 일을 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회사에 다니는 게 조금 힘들었었다. 구체적인 디테일을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구조조정이라고 하나요? 그룹 내 이동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게 제가 원해서 그룹 내 이동을 했던 게 아니고 그룹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도 바뀌고 이제 팀들도 많이 없어지고 하면서 제가 있었던 팀이 다른 팀으로 합해지고 아니면은 제가 하던 팀이 이제 그 프로덕트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다른 팀으로 옮겨지거나 아니면 다른 그룹으로 옮겨지거나 하는 일이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그거의 안 좋은 점은 제 매니저가 6개월에 한 번씩 바뀌게 된다는 거였고, 매니저가 6개월에 한 번씩 바뀌게 되면서 제가 항상 6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사람들이랑 다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분들이 저를 이제 6개월이 생각보다 되게 길지가 않아서 항상 뭔가 이제 일을 계속 새로운 거를 6개월에 한 번씩 시작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퍼포먼스 리뷰라고 1년 동안의 성과가 어땠는지 관련해서 성과 보고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나누고 성과를 많이 잘 냈던 디자이너분이나 뭐 직원들에게는 그 프로모션도 해주고 월급 인상도 해주고 이러는 그런 1년에 한 번씩 리뷰가 있는데 매니저가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바뀌니까 그런 성과도 낼 수가 있는 게 많이 없고 6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일을 하니까 또 제가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게 없죠. 그리고 제 매니저도 계속 바뀌니까 1년에 한 번 성과 보고를 하는데 그거를 두 명의 매니저가 반반씩 이렇게 해야 되는 계속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니면 다닐수록 제가 약간 부당은 아니고 약간 혜택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득을 많이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그게 굉장히 사실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디렉터한테 얘기했던 이유 중에 제가 회사를 떠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그렇게 공유를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 디렉터 분이 제 얘기를 잘 들어준 이후에 저에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기가 사실 조금 HR이나 자기 상부에 얘기를 해서 알아보고 싶다. 너에게 우리가 회사에서 뭘 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이제 자기가 좀 솔직하게 너한테 얘기를 할게 하시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직원들에게 약간 카운터 오퍼를 굉장히 잘 해줬던 거로 자기는 기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되게 카운터 오퍼를 원래 오퍼보다 훨씬 더 좋게 해서 그 직원들이 남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카운터 오퍼를 했었는데 그 코로나 상황 이후에는 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직원 고용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그런 카운터 오퍼를 주기가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재정적으로 요즘 그런 쪽에는 버짓이 많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직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회사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HR이랑 또 상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지 알아볼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디렉터에게 그래 너무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근데 이거가 내가 지금 오퍼 받은 회사에다가 한 일주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답장을 줘야 돼서 이게 조금 시간이 많이 없는데 다음 주까지 그거를 알아볼 수 금요일까지 조금 얘기를 해서 나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디렉터가 흔쾌히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금요일까지 되게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 카운터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금요일까지 기다렸는데도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지? 이 디렉터가 금요일까지 알려준다 했는데 답장이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조금 약간 의아하면서 주말에 들어가게 됐고 월요일에 회사에 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아침에 제가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 나 오늘 답장 줘야 되는데 하면서 디렉터한테 메신저를 보냈어요. 혹시 그 카운터 오퍼 관련해서 알아봤니? 나한테 해줄 얘기가 있을까?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그 디렉터 분이 바로 답장을 보내주셨는데 나 물어봤어. 너 혹시 지금 전화 가능하니? 해서 이제 영상 전화를 바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디렉터 분이 저에게 전화하자마자 알려주신 게 자기가 알아봤는데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 미안하지만 내가 얘기했다시피 회사에서는 이제 약간 카운터 오퍼를 요즘 많이 안 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그런 거에 자기네 우리 팀이 아직 많이 좋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는 카운터 오퍼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거에 이어서 이제 저에게 만약에 카운터 오퍼를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우리 회사에 남아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너를 정말 이제 너랑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상황이 너에게 조금 이제 좋지 않고 너가 만약에 이직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것도 너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너를 응원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약간 저에게 약간 저는 약간 섭섭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사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저의 약간 의사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물어보셨는데 제가 워낙에 이제 주말 내내 이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던 저는 이미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다 생각을 해봤거든요. 카운터 오퍼를 받았을 때는 그러면은 조금의 시간을 그 카운터 오퍼가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이 정도면은 그래 카운터 오퍼를 받고 이 정도가 아니면은 이직을 하고 이제 카운터 오퍼가 아예 없으면은 이직을 무조건 하고 뭐 이런 식의 그 시나리오를 주말 내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카운터 오퍼를 안 해주겠다 하니까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가 생각해둔 거는 그냥 이직을 하자였거든요. 그래서 제 디렉터가 그렇게 얘기했을 당시에 저는 바로 그냥 답변 드렸어요. 그러면 카운터 오퍼 못한다 그러면 카운터 오퍼가 없다고 그런다면 저는 그럼 이직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나는 회사를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디렉터 분이 그래 그러면 금요일까지 일하고 나가는 거로 하자라고 서로 이제 약간 의견을 이제 뭐라 그러죠? agreed 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래 그렇게 하자 결정을 해가지고 전화를 끊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디렉터랑 전화한 후에 마지막 날짜도 잡히게 된 거고 그 디렉터 분이 이제 회사를 나가게 됐을 때 어떠한 프로세스를 해야 된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거 관련한 웹사이트도 보내주셔가지고 그거를 받아보고 저는 그거 약간 리뷰하고 이제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변에 이제 가장 친하게 일했던 디자이너 분들
그리고 가장 재밌게 일했던 PM분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려고 이메일 작성을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일적으로는 많이 같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출장을 갈 때마다 이제 저희 그룹 내 해피아워를 하게 되면은 그 해피아워 자리에서 만나서 커리어적으로도 조언을 많이 받고 얘기를 했었던 다른 팀 디렉터 분한테 제일 먼저 이메일을 써가지고 보내게 됐어요. 왜냐면 제 개인적으로 그 디렉터 분이랑 저랑 뭐 많이 만나지는 않았고, 제가 회사 다니면서 한 3번 그 만났었나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거의 한 2-3번 정도밖에 보지 못했던 분이지만, 그 2-3번 만났던 상황마다 그분이 저에게 되게 진심 어린 조언도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되게 친하게 이제 친근감도 많이 느꼈던지라 많이 친해졌었거든요. 이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는 해피아워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서 친근감이 너무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메일을 제일 먼저 썼어요, 사실. 그분한테 이메일을, 내가 이번 주 금요일에 떠나게 됐어. 근데 그거를 너에게 직접 미팅, 이제 영상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게 돼. 혹시 내일이나 모레 이 시간 괜찮니? 하면서 이제 그 미팅 스케줄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 이메일을 그분한테 보내자마자 그분이 바로 저한테 메신저로 What the fuck? 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메일 막 그 메시지 폭탄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막, 왜 가? 너 진심이야? 너 이직해? 너 나가? 너 지금 통화 가능해? 막 이러면서 이모지랑 같이 막 메시지가 막 엄청 막 팍팍팍팍팍 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막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분한테 나 지금 시간 되니까 전화 가능해? 라고 얘기했고, 그분이 그냥 바로 저한테 전화 걸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게, 자기는 너가 우리 회사에 계속 남아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남고 싶다면 우리 팀에도 자리가 있으니까 우리 팀에 와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얘기를 해주신 게 아니고, 그분이 그 말에 이어서 바로 이제 저에게 너가 이직을 하는 이유가 뭐니? 어떤 문제 때문에 이직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고쳐줄 수 있는 게 있니? 내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면 너가 우리 회사에서 더 남아서 일을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니? 라는 질문을 해주셨고, 제가 그분에게 되게 솔직하게 왜 이직을 하고 싶었는지,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상황이 돼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 그분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저에게 그러면 너 잠깐만 나한테 시간을 줘. 오늘 지금 내가 전화를 해볼게. 자기 매니저랑 HR이랑 자기가 전화를 해보고 너한테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 알아볼게.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근데 그 디렉터한테 얘기했어요. 그 디렉터나 제가 그 있던 당시 디렉터나 그분들이 모두 같은 분에게 보고를 드리는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내 디렉터가 너 매니저한테 이미 먼저 얘기를 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했어 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거는 그거고 내가 한번 가서 다시 얘기해볼게 라고 하셔서, 그래 그러면 알아보고 와. 나는 뭐 시간 많으니까 이제 그래 가서 하고 와. 나는 그동안 이거 퇴사 준비하고 있을게 라고 얘기했고, 그분이 아니 퇴사 준비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알아보고 올게. 되게 멋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래 그러면 나 기다릴게 하고 전화를 딱 끊게 돼요. 근데 진짜 되게 마법 같게도 그분이
여기저기 이제 상부 보고도 정말 멋있게 하셨는지, HR이랑도 얘기를 어떻게 엄청 하셨는지, 저에게 이제 카운터 오퍼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두세 시간? 그 2시간 뒤에 연락이 다시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 지금 가능하니?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팀 디렉터 분이랑 두 번째 전화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카운터 오퍼지만 이게 카운터 오퍼가 아니다. 왜냐면 너에게 직접적으로 뭐 연봉 인상이나 뭐 어떠한 조건을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우리가 뭐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에 어떻게 해서 너를 이렇게 조금 해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게 아직 엄청나게 이제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자기 매니저와 HR이 얘기를 하고 있다. 네가 만약에 그 조건이 마음에 든다면 나는 너가 우리 팀에 남아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그거를 듣고 되게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면 제 디렉터조차도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 매니저도 아닌 다른 팀의 매니저가 저를 위해서 이제 막 이렇게 열심히 여기저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까지 한 일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보고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저를 이제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제 저에게 조금 더 좋은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2시간 만에 이제 저랑 전화를 한 이후에 바로 그거를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에만 해도 너무너무 감동인데 거기다 카운터 오퍼까지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그 막 엄청나게 그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진짜 그러면 나는 고민을 진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만 상황이 된다면 나는 회사에 남아서 더 일을 하고 싶을 수 있을 것도 같아 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도 없었던 게 그 카운터 오퍼도 아직 또 확실하게 되진 않았던 거였고 그분도 이제 어떠한 디테일이 될 거인지도 정확하게 몰랐던 상황인지라 제가 그래 그러면 나 무조건 남을게 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애매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그런 식의 답변을 하는 걸 듣고선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거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파이널 결정이 돼서 했는지 결정이 되면 알려줄게 하셨고 그 다음날 그 두 디렉터의 매니저이신 분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주셔서 카운터 오퍼에 관한 얘기를 디테일하게 해주셨고 이런 식의 카운터 오퍼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남고 싶다면 이렇게 우리가 해줄 수 있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다면 그 디렉터와 얘기했던 그 디테일 그대로 금요일이 마지막으로 해서 이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유미 씨가 회사에 계속 남아서 일을 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워낙 회사 A에게 답변을 빨리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던지라 제가 그날 하루 정도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기에 하루 정도의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자라고 이제 저 혼자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매니저 분에게는 그러면 내가 좀 생각을 해보고 알려줄게 하고 전화를 끊게 돼요. 이게 사실 제가 이게 엄청난 고민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상황에 놓여서 있던 당시에 저는 이거를 24시간 동안 진짜 쉬지 않고 계속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의 10초 만에 한 번씩 이직해야지, 이직하지 말아야지가 계속 왔다 갔다 제가 결정을 최근 들어서 많이 느낀 건데 결정을 잘 못 내리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러진 않았는데 몇 년 새에 제가 결정장애가 엄청 심하게 와가지고 작은 일도 결정을 잘 못하게 됐었는데 이 갑자기 이제 카운터 오퍼 안 한다 그러다가 이렇게 해준다 했을 때 이 모든 그리고 또 모든 상황이랑 이런 게 다 좀 크게 와닿아서 그런지 이직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약간 이직을 하지 말아야 되려나?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게 계속 생각을 할 때마다 이게 막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엄청 고민을 하고 또 친구들한테 계속 전화해가지고 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해? 한 친구는 이직을 해라. 다른 친구한테 전화했을 때 다른 친구는 이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막 친구들도 의견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제가 너무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밤새 고민을 하고 그날 진짜 늦은 밤에 결정을 한 게 이직은 하지 말아야겠다. 아직은 이직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 이직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저랑 일을 해보지 않았던 이 디렉터가 나를 이만큼 서포트를 해주는데 내가 만약에 그 디렉터랑 같이 일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충분한 성과를 보이면 이 디렉터는 나를 더 서포트를 해주지 않을까?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배울 점도 정말 많은 것 같고 이 사람은 또 나를 잘 끌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아직 이직은 하지 말고 이분에게 더 많이 배워서 조금 더 많은 성과를 이룬 후에 지금 회사에서 더 많은 성과를 이룬 후에 이직을 하는 거로 결정하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그 다음날 제가 그 결정을 공유를 하게 돼요. 이 공유를 할 당시에 저는 이 상황을 다른 팀 디렉터 분에게만 공유를 했었고, 그 결정에 대해서 그 디렉터 분이 제가 일하던 팀의 디렉터 분에게 공유를 하고, 매니저한테 공유를 하고, 이렇게 된 상황이 되었었죠. 그래서 이제 좀 빨리 감기를 해서 현재 상황으로 넘어오자면, 그 카운터 오퍼를 받고 난 이후 저는 2주간 휴가를 갔다 오게 됐고 2주 휴가를 간 동안 제 이제 프로필 그 회사 내 그룹 간 이동은 이미 다 끝난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새 팀으로 이동이 되고 새로운 팀원들이랑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었어요. 제가 휴가 간 사이에 이게 다 확실시가 돼가지고 유미는 저 팀에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거 딱 해서 제가 휴가 돌아오자마자 바로 저에게 이게 너의 새로운 프로젝트고 너 이런 거 할 거야 라는 지시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저는 새 팀에서 저를 지금 회사에 남게 해준 디렉터 밑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룹 내 이동을 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디렉터 분이나 지금 같이 일한 디렉터 분이나 이제 전에 같이 일했던 디렉터 분이나 모두 같은 그룹 안에 있는 디자인 그룹 안에 있는 팀이고 그냥 다른 프로덕트를 서포트하는 디자인 팀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렵지 않게 이제 이 팀에서 저 팀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고 이동을 하면서 이번이 제가 느끼기엔
처음 그룹 내 이동, 제 자의로 하게 된 그룹 내 이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재밌게 열심히 일하고자 마음 먹고 지금 3개월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 긴 인터뷰 영상의 결과는 같은 회사에서 열심히 이직하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이제 상황을 조금 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공유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저런한 디테일을 많이 섞어서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 되게 심플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직을 하고 싶어서, 뭐 회사를 다니시면서 이직을 하고 싶어서 인터뷰를 들어가게 되거나, 뭐 취업을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취업을 하려고 인터뷰를 하게 되는 상황에 여러 회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오퍼를 받게 된다면, 아니면은 뭐 회사를 다니던 중에 다른 회사에서 인터뷰를 해서 오퍼를 받게 된 경우에 무조건 그 오퍼를 받고 바로 그거를 수락을 하지 마시고 그 오퍼를 가지고 가장 최대한 자신에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베네핏을 받을 수 있게끔 그거를 그 상황을 잘 이용을 하는 것도 정말 제가 그 커리어 이제까지 하면서 많이 들었던 조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퍼를 받으면 무조건 카운터 오퍼를 물어봐라.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거나 뭐 자신이 인터뷰하는 다른 회사이거나 모든 가능한 상황에 카운터 오퍼를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카운터 오퍼를 받으면 그 카운터 오퍼를 가지고 또 카운터 오퍼를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가장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를 받아낸 후에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가 가장 좋은 선택지다, 가장 좋은 결과다 라는 조언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예전에 뭐 이런 내고를 해라 이런 거를 가지고 협상을 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내고를 해도 한 1,000불 더 물어보면 되려나? 5,000불 더 물어보면 되려나? 뭐 이런 거를 누구에게도 들은 적이 없어서 그런 거에 자신감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요번에 처음으로 저도 요번이 처음인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조금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카운터 오퍼를 물어볼 때 어떤 거를 물어봐야 되는지, 뭐 돈적으로, 연봉적으로 물어봐야 하는지, 아니면 내 지금 타이틀을 더 올려달라고 물어봐야 하는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지만, 카운터 오퍼를 할 때 어떤 거를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많이 배우게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오늘 주저리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인터뷰 영상의 마무리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당분간은 제가 인터뷰를 할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 같고, 다음에는 다른, 이제 여러분 되게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댓글로. 그래서 그 댓글로 주신 아이디어들 중에 하나를 영상으로 좀 남겨볼까 해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뭐 포트폴리오 관련 아이디어도 있었었고, 또 이제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 관련해서 어떤 질문을 많이 받는지,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렸는지 관련해서 그런 거로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영상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올릴 계획이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UX 관련 얘기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저에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이러한 것도 너무 궁금해요. 남겨주시면 검토를 해본 후에 제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영상으로 많이 남길 수 있도록 많이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런 영상들이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앞으로 이제 제가 UX 관련 영상을 차근차근 올릴 거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 하셔서 이제 놓치지 않고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받아보셨으면 해요. 영상 좋아요. 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너무너무 힘이 많이 되니까요. 댓글, 좋아요, 여러분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제가 UX 관련 영상만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브이로그 관련도 올리고, 여행 관련도 올리고 하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영상 많이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